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은미 원내대표나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건강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도 오늘부터 단식하신다고요. 예, 저도 8일까지 단식을 이어서 하고요.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에 병원 측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단식을 중단을 했고요. 아직도 김용균 군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 PD 아버님 이용관님이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돼서 단식을 좀 마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은 정부안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 빠진 개악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원래 민주당 안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에 98.8%나 되고 실제로 사망자의 85%가 이 50인 미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원래 민주당 안도 문제인데 정부 안은 거기에 더해서 50인에서 99인까지도 2년 동안 유예를 하자 이렇게 또 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의 99.5%가 예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안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라든가 원청을 처벌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안이어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정부안이 마치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내용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뭐가 또 개약된 부분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원래 안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최소 5배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있었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최소 3배에서 10배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가져온 안은 5배 이하로 해야 된다. 즉 최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도 5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손해배상 말고 벌금만 봐도 이전에 재판 경향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한 명 죽었을 때 실제로 지난 기간 동안 5년 동안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주 개인이 벌금 맞은 게 420만 원 그리고 회사가 벌금 맞은 게 한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 어떤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온 이렇게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보신 것처럼 정의당하고 노동계 측에선 여당이 맘만 먹으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반대 별 상관없지 않는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이 지난 작년 6월에 저희 당에서 발의가 됐었는데요. 12월이 들어가도록 딱 15분 동안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법 처리할 때를 보시면은 공수처법은 야당에서 막 반대를 하지만 여당에서 이건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면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우리나라의 2,400명 해마다 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더 강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계에서는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다. 이런 주장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재계에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재 현실을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산재가 OECD에서 벌써 수십 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요.
근데 이 사망자 수가 1년에 2,40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6가정 정도 6명이 돌아가시고 그 가정이 다 파괴되는 1년에 2,400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배상도 좀 물리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들이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너무 이렇게 좀 자기들 이해관계에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큰 기업은 그런데 또 중소기업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정부 안대로 하면 중소기업들의 정상 운영은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낼 때도 중소기업에서 안전장치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 그물망 같은 것만 설치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법을 처리하게 되면은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막 노동자들이 추락하고 아니면 덤프트럭에 깔려서 죽고 어떤 기계에 끼어서 죽고 이런 부분까지 막아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점을 호소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사망을 줄이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에 어떤 안전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신년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정의당 입장은 뭔가요? 저희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걷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옳지도 않고 또 거꾸로 보면은 불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뭐 다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국정농단 또 삼성의 불법적 재벌 승계 이런 것에 있어서 양 대통령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이 그분들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사면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는 그 하수인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그리고 삼성의 불법 승계에서 이득을 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득을 본 이재용 씨까지 다 같이 사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의 형평성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용서해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 오히려 국민 분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걷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과하면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사과하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사과하면은 사면해 준다고 하면 어떤 범죄자가 사과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냥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러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두 전직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국정농단들 그리고 용산 참사 때도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쌍용 자동차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막 해임되고 파면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단순히 사과 몇 마디로 이해해주고 사면하자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과 선거연대 절대 없습니까? 후보 독자적으로 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둘 다 선거에 후보를 내서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판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로 시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 자기의 당원 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말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 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시민단체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서 선거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연대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이제 진보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힘으로 완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불편한 질문 드리면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당이 소폭 앞섭니다. 국회 의석수는 정의당이 6석이고요. 국민의당이 3석인데 정의당 지지율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예, 뭐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하고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 좀 더 높게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안철수 당 대표께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하고의 선거 단일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 통합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정의당은 이 거대 양당의 어떤 주변적인 정당이거나 통합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은 뭐 연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으로 계속 진보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이 국민들께서 지지를 좀 더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취임하신 이후에요. 민주당 이중대 탈피 반드시 하겠다 강조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해서 이렇게 단독 농성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있고요. 이번 중대재해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전 국민 소득보험 같이 그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책으로 뭐 민주당 이중대, 국민의힘 이중대 이런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하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